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제약주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바닥에서 우상향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후속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제약바이오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최근에 이 글로벌적인 학회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계 폐암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제약바이오 세계 폐암학회에서 기술력을 뽐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9일부터 개최된 세계 폐암학회에 참석해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을 뽐내고 기술력을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폐암학회니까 뭐겠습니까? 비소세포 폐암이라든가 아니면 세포 폐암이라든가 이런 폐암에 관련된 항암제를 공개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폐암학회가 얼마나 큰 규모냐? 국제 폐암 연구 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전문가 7,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인정해주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학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 폐암 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학회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회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보는 학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학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도 ESMO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ESMO 같은 경우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죠. 왜냐하면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이 항암에 대한 기술력 또는 항암에 대한 신약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인수합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랠리가 시작이 됐구나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랠리를 좀 설명드리자면 학회 일정입니다. 이게 올해 23년 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어떻게 되냐? 정확히 말하면은 이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까지 이어진 학회 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 이 폐암학회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종양학회 거치고요. 그 다음에 SITC 면역치료학회 겹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뭡니까? 예, 쭉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다음에 AACR 미국 암학회, 그 다음에 ASCO 6월에, 그래서 9월, 10월에 시작한 제약바이오 학회가 쭉 이어져서 다음 연도 한 4, 5월까지 이어지는 이 시리즈가 바로 제약바이오 학회 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 한 9월까지는 이제 숨 고르는 시기고, 숨을 고르고 나면은 다시 10월부터 쭉 달려서 한 4월까지 좀 쉬지 않고 제약바이오 이슈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 제약바이오 쪽이
거품이 끼다 보니까 사실상 AACR이든 뭐 ASCO든 ESMO든 다 의미 없이 사실상 너무 다들 고점이다 보니까 이슈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21년도, 2년도, 3년도 거치면서 주가 조정이 꽤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학회에 따라 관심을 가질 종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바이오의 진심인 대기업들이라는 거죠. 현대차 빼고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대기업들 바이오 사업에 진심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바이오 정말 유명한 게 있죠.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K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연산 18만 리터의 제5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CDMO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공장 계속 늘리면서 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그룹의 CDMO 사업을 이끄는 SK팜테코는 현재 6,600억 원 규모의 상장전 지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장전 지분 투자하는 게 우리는 흔히 프리 IPO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만간 SK팜테코도 상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지난 1월에 7천억 원을 들여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를 했고요. 아베오는 항암 시장에 특화한 역량을 보여 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SK그룹, LG화학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본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에 함께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제2의 반도체로 제약바이오를 키우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진심이란 소리죠. 그래서 2020년 기준 5,041억 달러였던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17년 9,114억 달러로 커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약 7년 만에 한 2배 이상 성장하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이 나오겠죠. 왜? 고령화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 듦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들 그리고 그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제약바이오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뭐 대기업들만 진심입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연합전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4세대 신약 힘을 합치자 연합전선 구축하는 제약사들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 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초기 연구 단계부터 관련 기술을 끌어모아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제약바이오 기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내가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A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력을 더 업시킬 수 있는 B라는 기업에 면역 치료제가 있다 치겠습니다. 그 면역을 키우면서 폐암까지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더 늘어난다? 그럼 사실상 병용 임상을 한다라든가 힘을 합쳐서 더 차세대, 이 더 멋있는, 더 대단한 이 항암제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K 이노엔과 동아 ST가 손을 잡고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이 뭐냐면 말 그대로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진제약은 지난달 탈모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에피바이오텍과 유전자 치료제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별 뭐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탈모 치료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흔히 우리 모낭이라고 하죠. 그 모낭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린 세포입니다. 근데 세포가 죽으면서 머리가 빠지는 건데 그 세포를 살리는 기술을 우린 줄기세포라 부르고요. 그 세포를 살리는 기술만 있다면 사실상 탈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귀병들, 뭐 난치병들, 우리가 흔히 뭐 파킨슨병, 루게릭병 또는 치매, 알츠하이머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 ST도 올해 2월 마이크로 니들 기업 주빅과 당뇨 및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마이크로 니들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삭센다라든가 아니면 위고비 같이 좀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 이 주사제형 이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내 대형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형 제약사더라도 힘을 합쳐서 좀 신약을 개발하고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국내 기업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근데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지금 여기 나오는 뭐 항암제도 있을 거고 탈모 치료제도 있을 거고 비만 치료제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슬슬 관심 갖는 곳이 바로 보톡스. 우리는 이거를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조 규모의 보톡스입니다. 시장 잡기 치열한데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은 막막합니다. 보톨리눔 톡신 해외 기업은 미국과 유럽 등 규모 있는 시장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톡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가 뭐냐? 이 보툴리눔 균이 만드는 신경독성 단백질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절제를 함으로써 흔히 턱에다 맞으면 턱 근육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마에다 맞으면 이마에 주름이 안 가거나 이 주름을 좀 피는데 쓰는 게 우리는 보톡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보톡스 시장은 의료 시장이 미용 시장보다 큽니다. 의료 시장이 뭐냐? 그러니까 보톡스를 이용해서 미용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근육이 움직이면 안 되는 질병들이 있겠죠. 그 근육을 못 움직이게 마비를 시키는데 이 보톡스를 의료로 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은 의료 시장이 60%, 미용 시장이 40% 수준인데 이게 의료 시장이든 미용 시장이든 중요한 게 뭐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시장도 성장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할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누구보다 젊어지고 싶고 누구보다 어려 보이고 싶고 누구보다 이쁘고 멋져 보이고 싶은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당연히 젊은 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보툴리눔 톡신, 이 보톡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보톡스 시장이 커지고 보톡스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꽤나 괜찮은가요? 라고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보톨리눔 톡신 법정 공방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톨리눔 톡신 법정 공방이고요. 치킨 주문하면 이 보시면은 11월 23일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서울 지방 이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이 중개상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그래서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간접 무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서 법정 공방을 하는데 실제로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 보툴리눔 톡신 법정 공방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는 조금 리스크했다면 이 메디톡스의 결과를 보고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이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이 기간 수요를 하는 이 전까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 왜 컸냐? 정말 얼마 만에 1조 규모의 상장이냐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정말 얼마 만에 1조 상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휴온스 바이오파마의 상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온스 바이오파마 IPO 돌입을 했고요. 기업 가치 최대 1조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휴온스 그룹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 기업 휴온스 바이오 파마가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 공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상장 시기는 이르면 내년 2024년, 늦어도 25년 이전에 업계에서는 휴온스 바이오 파마가 상장한다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조 단위로 상장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휴온스 바이오 파마가 이번에 조 단위로 상장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 중국 파트너사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로부터 약 1,554억 원을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기업 가치가 6,200억 원으로 2021년도에 평가됐으니까 23년도인 지금은 충분히 1조 해볼만 하다. 왜 보톡스 시장 커지고 있고요. 엔데믹 시장이고 보톡스 수요 늘어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31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매출이 많다, 실적이 많다, 영업이익이 많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항상 뭐라 했죠? 진짜 좋은 기업은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라 했습니다. EPS 성장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EPS 성장률 주당 순이익입니다. 말 그대로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매년 1조씩 버는 기업보다 지금은 적자인데 앞으로 흑자를 더 강하게 빠르게 가파르게 만들 기업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서 실적이 출발하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휴온스 바이오 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온스 바이오 파마가 1조 규모로 상장을 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혜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바로 휴온스가 있더라. 근데 이번에 최대 실적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온스 그룹의 지주 회사인 휴온스 글로벌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644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제 이 전문의약품 중 미국 FDA 의약품 품목 허가를 승인받은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등 품목의 미국 수출은 연간 약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얘기한 보톨리눔 톡신과 CDMO 사업이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온스가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없거든요. 대부분 적자고 증거금 100%고 좋지 않습니다. 휴온스는 실적이 긍정적이더라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휴온스입니다. 휴온스 2분기 역대 최대 매출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었고요.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매출 1,400억, 영업이익 179억, 당기순이익 14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의약품 수출 확대, 건기식 온라인 판매 증가, 자회사 흑자 전환에 힘입어 수익성은 큰 폭으로 증가 전망이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휴온스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제 21선 한번 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14일 날 이 12 전환사채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3호 12 전환이라고 해서 9월 14일 날 상장을 하고요. 평당가가 4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약 7,352주고요. 그래서 사실상 48,000원이다. 그리고 상장 9월 14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4,800원, 4만원 라인대가 얼마냐?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상장 돼봤자 플러스 10%다. 이거는 매도할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그러다 보니 9월 14일 이후부터 우리는 천천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상장이 9월 14일 이후니까요. 9월 14일 이후에 12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 관심을 가진다 한다면 주가 반등이나 상승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4만 원까지 밀려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일 지나서 우리가 분할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를 샀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사주가 지금 세 번째 있죠. 자사주 10만 주 0.8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자기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휴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성장세도 기대가 되는 휴원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접속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대도 없습니다. 네. 그냥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 전화번호 필요 없으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자료집은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8만 명 구독자 달성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UAM, AI, 반도체, 전기차,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다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4일, 13일, 10일, 11일, 8일, 7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가 올라갔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 다 해드립니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